한국의 군사력이 강해졌다고는 하지만 일본 이지스함이 제대로 움직이면 3일이면 한국은 멸망한다. 한국과 북한이 붙으면 어떻게 될지 장담은 못하지만 한국은 실전 경험이 없기에 막상 붙어보면 북한에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 한국의 군사력을 두고 일본인들이 보여주던 반응입니다. 오늘 서울 숭례문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건국 75주년을 맞아 무려 10년 만에 시가행진이 펼쳐졌습니다. 저도 생방송으로 시가행진을 봤는데 정말 한국의 군사력이 이렇게까지나 높아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는데요. 특히 이번 시가행진의 경우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국산 첨단 무기 체계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국군이 날 시가행진이 마지막으로 열린 건 2013년이었는데요.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로 정례화됐었지만 남북 관계 등을 계기로 야간 에어쇼로 대체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고 한국의 군사력과 방위산업이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들게 되면서 이제는 다시 한국의 군사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때문에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해외 국가들 역시 이번 시가행진에 큰 관심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작년 한국 방위산업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준 K2 흑표전차와 현무 미사일까지 등장하면서 무기에 관심이 많은 해외 네티즌들은 저마다 놀람의 반응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중요한 무기나 기밀에 가려진 무기들의 경우 시가행진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보여지는 무기만 해도 한국의 군사력이 왜 세계 6위 수준인지 알 수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스레 한국은 3일이면 멸망시킬 수 있다던 일본인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는 말인지 오히려 외국인들이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무기들이 나왔길래 한국의 시가행진이 해외에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얻게 된 것일까요? 먼저 세계 최정상급 전차로 불리며 많은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는 K2 흑표 전차를 필두로 다연장 로켓 천무,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지대공 미사일 LSAM과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와 공격형 무인기 등이 줄지어 위용을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더욱이나 놀란 이유는 바로 탄도 미사일 고위력 현무 미사일이 이번 행사에서 최초로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무 미사일의 경우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로 현무1은 전량 퇴역했으며 현무2 시리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고 현무3 시리즈는 순항미사일입니다. 또한 현무4 시리즈는 현무2를 개량한 신형 탄도미사일로 현무4-1은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2는 함대지 탄도미사일, 현무4-4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공개된 고위력 현무는 아직까지 현무4 계열인지 아니면 새로운 시리즈인 현무5인지 확실하진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 무기는 아직까지 은밀하게 개발 중인 비닉 무기인 탓이기 때문이며 우리 군은 의도적으로 어떤 확인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고위력 현무 미사일은 지난해 열린 국군의 날 기념식 영상을 통해서 고작 4초간 비행 장면이 공개됐을 뿐 현재까지 무기의 재원이나 성능, 그 어떤 것도 공개되지 않았기에 많은 외신들을 비롯해 군 전문가들의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영상으로만 공개됐던 고위력 미사일이 올해 기념식 때는 최초로 실물이 공개됐다고 말했지만 당연하게도 이번 역시 고위력 현무의 세부 재원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및 여러 언론 등을 통해 일부 알려진 바로는 탄두 중량만 8에서 9톤이며 총 중량은 무려 36톤에 달하는 괴물 미사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짧은 재원 공개만으로도 무기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네티즌들은 그 위력이 아마도 핵미사일에 버금갈 것이라고 추측했는데요.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기형적일 정도로 탄두 중량을 늘렸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에 미치는 그 파괴력은 아마도 전술에게 버금갈 것이라며 엄청나게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데에도 최적의 무기체계로 꼽히며 대북 억지력의 핵심인 삼축체계 등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수단으로 여겨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위력 현무 미사일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서 높은 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개발 중인 장거리 요격 미사일 LSAM 또한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정점 고도를 찍은 후 하강할 때 고도 50에서 60km에서 요격하는 상층 방어 체계로 LSAM이 요격하지 못하는 미사일은 고도 40km 안팎에서 패트리엇 및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MSAM의 개량형인 천공2가 요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국인들의 반응이 다양한데요. 한국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까지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니 한국은 확실히 군사력 부분에서 강대국이 분명하다라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의 말처럼 한국 군사력 순위는 2000년 이후 매년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글로벌 파이어 파워가 발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살펴보면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식 전력 중심으로 한국은 전체 6위에 올랐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의 뒤를 이은 순위로 한국보다 군사력이 낮은 국가를 살펴보면 7위 프랑스, 8위 영국, 9위 파키스탄, 10위 브라질이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한국의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한쪽에서는 군사력도 군사력이지만 영상에 나온 광화문 및 숭례문 등 한국의 아름다운 거리를 보고 한국 여행을 오고 싶다는 외국인들도 있었는데요. 아무렴 한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도심 한가운데 옛것을 보존하고 있음과 더불어 뒤에는 멋진 궁궐까지 있어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찾는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다방면에서 한국은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해외 반응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이 영상을 보고 확실하게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어. 한국군이 세계 최고일 것 같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됐지 뭐야. 한국의 모든 남자들은 20살 정도가 되면 2년 동안 군대에 가야 한다. 정말 존경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리고 현재 60만 명의 일반 병사가 있고 예비군은 200만 명이나 있다. 이들이 진짜 무기야. 한국은 이렇게 멋진 무기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기술적인 군함을 해외에 수출하기도 한다고. 한국이 이스라엘이나 북한, 이란, 튀르키예보다 훨씬 더 강하다. 진짜 이것만 봐도 딱 알 수 있겠네. 저런 멋지고 강한 무기가 있지만 난 다른 게 눈에 들어와. 저 멋진 거리를 봐. 주변에는 온통 나무와 정원이 형성되어 있고 또 멋진 고궁이 함께하고 있다. 이건 미친 풍경이라고. 독일인이지만 한국의 군사력은 엄청나다. 리스펙트한다. 전 세계 그 누구도 한국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을 거야. 더구나 미국이 쥐고 있던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사라졌어. 이제 한국은 더 날아오를 거야. 진짜 그럴지도 모르겠어. 한국은 KF-21이라는 차세대 전투기까지 개발에 성공했고 고위력 현무 미사일까지 만들었어. 그들은 초강대국임에 틀림없다. 진짜 이 영상 미쳤다. 판타스틱하고 쩐다.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아. 저런 멋진 행진은 처음 보는 것 같아. 완전 쿨하고 완전 멋있어. 정말 멋지다. 지구 반대편에서 당신들에게 존경을 표합니다. 멋지고 강한 군인들. 당신들에게는 항상 신의 은총이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일본이 절대 까불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 같은데? 한국 미쳤어. 물론 육군력이 강한 한국이고 해군이 강한 일본이지만 저 정도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면 일본 전 지역을 타격할 수 있잖아. 아직 일본은 한국만큼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축한 것도 아니고 한국이 좀 더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런 나라와 강한 동맹국이라는 게 너무 다행입니다. 한국군 정말 강해 보이네요. 나 한국군이랑 같이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정말 멋졌어. 그때 그들의 스킬과 임무 수행 능력은 진짜 미군 못지않았다니까. 이상 속닥속닥이었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